세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깊게 충격을 받는 선진국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급 외환 불안, 부동산 주식 동반 붕괴, 실물 경제 침체까지 세 겹의 파도가 동시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미 블랙록 CEO 레리 핑크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스템 버블 구조로 인한 금융위기의 위험성을 여러 번 경고했었어요.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미국은 한국과 달리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기술이든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문제시 예외적으로 금지라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반대인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을 기준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죠. 쉽게 말해 법이 없다면 무엇이든 가능하고 문제가 되면 그때 문제되는 부분만 예외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 위에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진행 중이고요. 자,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왜 문제인지부터 시작해볼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와 똑같은 가치를 가진 디지털 화폐지만 단순한 송금이나 거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디파이에 예치돼서 이자 받고 RWA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되고 심지어 파생 상품까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많은 금융권이 앞다퉈서 상품을 내놓고 있고 2030년까지의 시장 규모를 30조 달러까지 커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즉 코인 하나를 발행해서 디파이에 예치하고 부동산이나 국채에 투자하고 그걸 또 담보로 코인 발행하고 다시 예치하고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를 돌면서 1달러가 사실상 5달러, 10달러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겉으론 1코인 1달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유동성이 증폭되는 구조죠. 그럼 이게 왜 위험할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사실상 새로운 디지털 달러입니다. 달러가 이제 은행 없이 국가 경계 없이 실시간으로 세계 자산에 스며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투자자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면 그 부동산이 디지털 자산으로 재포장되고 다시 대출되고 예치되고 또다시 파생되고 이게 바로 디지털 CDO 구조예요. 실물은 하나인데 그 위에 파생된 권리는 수백 개. 이 구조가 터지는 순간 디지털 달러 시스템은 그냥 또 다른 서브프라임 사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 위기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RWA,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담보로 만든 ETF 토큰을 의미합니다. 이 구조가 진짜로 위험해지는 시점은 실물 자산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여러 파생 상품으로 겹겹이 쌓인 실물 부동산, 상가, 토지, 국채 등이 과열된 상태에서 그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면 오른다라는 믿음이 사라지고 대탈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서 문제가 터져서 패깅, 즉 1달러 고정이 깨지는 순간이 올 수 있고 한국은행이 경고하는 코인런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달러를 내고 국채 매수해서 코인 발행하고 그 코인을 다시 디파이 예치하고 예치된 코인으로 디파이가 RWA 토큰 매수하고 그 RWA 토큰 담보로 대출받고 대출 반복하는 흐름, 이렇게 너무 많은 레버리지가 누적되다가 어느 날 연쇄 청산이 시작되면 디지털 자산이 먼저 무너지고 결국 실물 자산까지 가격이 붕괴됩니다. 이 구조 안에는 미국 국채, 부동산, 회사채처럼 현실 세계의 자산들이 들어있어서 단순히 코인만의 위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 터질 수 있을까요? 2026년, 2027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충분히 커졌을 거고 RWA 담보 구조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옵니다. 2028, 2029년 여기서 파생 상품과 복잡한 구조가 정점에 도달하고 내부의 문제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2030년 즈음 미국은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이 전 세계 표준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을 무렵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경제위기의 피해자는 미국이 아닌 주변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위기를 기회 삼아 웹3를 기반으로 전 세계 금융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시점은 바로 2027에서 2029년 사이로 예상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미국은 이걸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보 중복, 레버리지, 파생 상품에 대한 제한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 위기를 통해 글로벌 자산을 싸게 사고 새로운 디지털 달러 시스템을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위기에 대해 경고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죠.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되지 않은 그림자 은행이며 리먼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고 BIS 사무총장 아구스틴 카스텐스는 통화처럼 보이지만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데오리움 창시자인 비탈릭도 스테이블 코인은 구조적 위기에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죠. 예일대 경제학자 게리 고트는 19세기 사설 화폐처럼 결국 붕괴할 수 있다고 했고 루비니 교수는 아예 가장 먼저 무너질 자산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경고는 지금도 계속 있어요. 다만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포장지 때문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기가 터졌을 때 전 세계는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붕괴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스테이블 코인을 실물 화폐처럼 써온 나라들입니다. 달러 기반 결제가 많은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일부 국가들, 자국 통화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더 신뢰했던 나라일수록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이 나라들은 자국 통화 가치 급락하고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민생 위기를 맞게 되고 결국에는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될까요? 첫째, 원화 가치가 급락합니다. 글로벌 달러 수요가 폭등하면서 환율이 크게 오르고 수입 물가는 치솟아요. 기름값, 식재료, 기술 부품까지 전부 올라갑니다. 둘째,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가계부채 세계 1위 수준이죠. 금리 오르면 소비, 투자 전부 얼어붙을 거예요. 셋째, 자산 가격이 무너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고 코스피는 급락하고 부동산은 거래가 끊기고 가격도 하락하겠죠. 넷째, 실물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수출은 줄고 수입 비용은 올라가고 내수 경기도 위축되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까지 연쇄 타격을 받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대응력이 없습니다. 한국은 웹3, CBDC 디지털 자산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미비해요. 위기가 터지면 디지털 금융에서 도망칠 피난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은행에서 내고 있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결국 한국은 미국이 설계한 디지털 달러 시스템이 흔들릴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깊게 충격을 받는 선진국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급 외환 불안, 부동산 주식 동반 붕괴, 실물 경제 침체까지 새 겹의 파도가 동시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기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은 겉으로는 편리한 결제 수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금융 무기와도 같은 구조적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죠. 이제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럼 한국의 경기 침체는 얼마나 지속될까요? 먼저 급성기, 약 1년에서 2년 동안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외환이 불안정해지며 주식과 부동산 자산이 동시에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은 구조 전환기, 약 3년에서 5년 사이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표준을 만들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그 질서에 편입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장기 과제. 10년 이상에 걸쳐 한국이 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이런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 번째, 자산을 분산하세요. 원화나 달러 한쪽에만 몰지 말고 실물 자산, 디지털 자산, 탈중앙화 자산까지 균형 있게 나눠야 합니다. 두 번째, 환율 리스크에 대비하세요. 금이나 원자재, 외화, ETF 등을 통해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휘둘리지 않도록 방어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웹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세요. 개인 지갑, 스마트 컨트랙트, RWA 구조 같은 것은 이제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언어입니다. 네 번째, 국경을 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세요. 한국 시장에만 묶여 있다면 충격도 고스란히 100%로 맞게 됩니다. 한편 미국은 이 위기를 기회 삼아 디지털 IMF처럼 작동하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설계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청산 시스템,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한 글로벌 유동성 플랫폼, 그리고 각국의 디지털 화폐를 미국식 스마트 계약 구조에 편입시키는 프레임워크까지 말이죠. 요약하자면 이 위기는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위기 이후 비트코인과 탈중앙 자산은 어떻게 재평가될지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과 미국이 이 위기를 계기로 구축할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실체까지 차근차근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정보를 얻는 길이고 좋아요는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